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금요일이네요. 자, 이번 한 주도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황 보시면서요, 또 하루 잘 시작하시고,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도 미국 경제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진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니까요. 미 의회에서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의원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자, 이런 고민들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K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의견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떤 자료든 제 채널 말고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도요, 절대로 그 발언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 발언하는 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스스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근데 이게 이제 신규를 먼저 보시면은 22만 8천 건인데요. 지금 이전에 비하면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예측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는요, 신규 말고 연속에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신규는요, 바로 그 전주 한 주 동안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면요, 이 연속은 최소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전을 더 상회했어요. 182만 건인데 예측치와는 상당히 크게 지금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이 더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또 다른 지표에서도 좋지 못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미국의 해고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챌린저 해고자 지수를 보시면요, 이전보다 상회를 했고요, 예측치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이 많은 기업들이 감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전이나 예측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고용시장에 관련된 시그널들은요, 지금 경기 침체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채권의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급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10년물인데 3년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하루 만에 5.3bp가 내려갔고요. 10년물도 4.8bp가 하루 동안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월가에서도 정말 수많은 인사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요, 미국의 인플레가 완고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어떤 기조들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원유를 이제 감산하면서 이 원유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또 유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준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다음번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동결과 0.25%포인트가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거든요. 이제 비농업이죠. 미국은 금융업, 서비스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고용에 대한 지표들 중에서 가장 좀 정확한 지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7일이요. 성금요일이라서 미국 장이 휴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휴장하는 동안에 이 자료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에서는 이걸 반영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먼저 반영이 될까요? 네, 바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먼저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커플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을 때는요. 이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이 미 증시의 어떤 선행지표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네, 휴장을 앞두고요. 미 3대 증시가 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좀 보합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어제 많이 떨어졌던 빅테크들이 일정 부분 회복을 하는 그림을 보여줬고요. 전날 많이 올랐던 에너지주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은요, 28K를 좀 하회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28K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자,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는요,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은 네, 그 전날 많이 상승한 만큼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양새였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건 역시나 도지코인이었죠. 자, 그럼에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다시 1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이 그리드의 색상이 더 녹색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단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제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서요.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담기엔 너무 길어져서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들은 향후 알트코인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건 제가 가능하면 주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먼저 보시면 그 전날 많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을 또 상당 부분 토해냈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 영역까지는 아직 닿지 않았고 다시 상승을 조금 더 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더리움이 떨어졌느냐, 뭐 상하이 업데이트가 좀 뭐 잘못된 것이냐, 뭐 이렇게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많이 상승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이 시장의 당연한 논리고요. 자, 그럼에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요, 이 레이어 2 네트워크도 활성화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이 레이어 2 네트워크까지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요, 이 트위터 로고를 도지견에서 다시 파랑새로 돌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이클 셀러 형님이 The bird is back. 자, 파랑새가 돌아왔다 하면서 굉장히 기쁜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은 어떤 결과가 또 나왔을까요? 네, 지금 상승분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당 부분을 지금 또 토해내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지코인 급등을 할 때, 이런 급등할 때는 올라타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는요, 분명히 뱉어내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호재들이 계속해서 가고 여기서 이어져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이제 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도지코인의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보들이요, 결국은 도지코인과 트위터의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단서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이게 만약에 더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찍었을 때 있죠. 자, 이때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사두셔야지 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돌발적인 이벤트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 차익 실현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자꾸만 급등하는 것을 올라타고 하락할 때는 팔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우리의 자본이 조금씩 유출이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좀 이게 투자에 아직까지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런 실수들을 당연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리플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리플도요, 지금 이 제레미 호건이나 존 디튼 같은 변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포스팅을 통해서 좀 띄워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항소 절차까지 감안을 하면은 2026년 이후에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 SEC 자문위원도요. 자, 이게 만약에 항소를 반영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까지 나오게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은 뭐 4, 5년이 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자, 리플은 또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도지코인처럼 그렇게 급등 급락 패턴은 아닙니다. 확실히 리플은 더 오랫동안 이 사태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R 호드 레이시오라는 거 어제 제가 오전 시황 자료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만약에 이제 불장이 시작될 때는 단기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수치가 바닥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끝나갈 무렵,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 자체가 뭔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된다. 자, 이거를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데이터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신호예요. 이게 Realized Cap Hold Waves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어떤 장기 보유 물량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색상들 주황색 빨간색 이게 다 좀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색상들을 보시면은 이 3개월 미만이죠. 이게 최대치가 3개월에서 1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미만 보유자들이 최근에 4.9% 상승을 했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MVRV 지표를 활용한 건데요. Realized Price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RV라고 하는 게 Realized Value라고도 하죠. 자, 이 Realized Value는 손바뀜을 감안한 평균 단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평균 단가보다 높이 치고 올라가야지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MVRV 지표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이 생존율을 갖다 좀 감안을 해주면요. 이거는 호들러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평균 단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윈터 기간에서는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밑으로 가격이 향해 있어요. 자, 보시면 검은색이 현재 BTC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치고 올라올 때 조금씩 상승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Realized Price to Live Likeliness Ratio, 이 생존율까지 이제 돌파하는 그 시기부터 이렇게 쭉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가 있고 요게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을 지나왔죠. 왜냐하면은 이 현재 가격이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뚫고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생존율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비슷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된다 이렇게 절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두 차례, 세 차례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플랜 B 잠깐 언급했다가 또 악성 댓글 다신 분이 계신데요. 자, 이게 약간 비슷한 그래프예요. 자,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는 건요. 어떤 데이터든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요. 나름의 어떤 거래량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나름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산출한 데이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해서 향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축적과 이 분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하면은 매집 추세도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 닿으면서 지금 매집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조금 시작되는 랠리에서는 분산이 더 강한데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에 올라타게 되면은 매집이 더 강해진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온체인 데이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MVRV 지표를 좀 늦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특정한 구간에 매수벽이나 매도벽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나마 29K에 약간 흐릿하게 매도벽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너무 달랐는데요.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갑자기 또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 이 보라색 고래나 녹색 고래, 노란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매도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이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매집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현재는 이제 홀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해서 또 제가 틈날 때마다 공유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미국 의회에서 금본위제에 대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3명의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달러의 가치를 갖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죠. 자, 이 금본위제라는 거는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계속 꾸준히 이 금본위제가 도입이 됐고, 이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도입이 됐던 거는요, 2차 대전 이후부터 1971년까지 이 미국 달러를 금과 연동을 하고요. 이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또 이제 금에 연동된 이 달러에 연동하는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 이게, 자, 보시면은 금본위제라는 거는 금 보유고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일본과 독일의 역습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특히 일본이 굉장히 그때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국제 수지가 너무 적자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자가 심해지니까 이 세계 기축 통화이면서 국제 무역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이 미국 달러의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려면은 이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는데 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폐지를 하고 돈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지고요. 다 모든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막 달러를 손절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급해진 미국이 어디로 달려갔냐? 바로 사우디로 달려간 거예요. 결국은 기축통화는 사용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은 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사우디 국왕에게 페트로달러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헨리 키신저가 그래서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자, 결국 금본위제가 돌아오면 이 한정된 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돈을 찍어낸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같이 호재를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또 기대 회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전문 매체에서는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미칠 단기적인 가격 영향은 분명치 않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급등할 그런 견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8K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30K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몇 가지만 좀 알아보시면요. 자, 블룸버그에서 같은 기사에서 두 개의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요. 시티 인덱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피오나 시코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분의 의견이에요. 자, 이분의 의견은요. 이 30K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100% 낙관할 수 없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저항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밀러 타박이라는 회사의 맷 말리라고 하는 분은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요, 결국 다운사이드로 가는 확률들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강을 하는 그림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지금까지 총 5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다 일정 부분 하강을 하더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예외가 되긴 하네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강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내일까지 좀 상황을 보고요. 이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자, 한 분만 더 보면요. 자, 이 머스타치라고 하는 또 유명한 트위터리아는요. 하강 확장 쐐기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어떤 차트 움직임을 봤더니 너무나 흡사하게 하강 확장 쐐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거시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하다는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상승의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변수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강조를 드리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각 구간마다 분할로 접근을 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또 강조를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굉장히 좀 자주 회자되는 분이에요.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분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분의 또 이야기로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요. M2 광의 통화의 공급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M2 광의 통화라고 하는 거는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도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같은 상승세가요.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비논리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딘가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공급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단기적으로 관건은 결국 유동성 위축을 미국이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지금 긴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 결국은 금이나 미국 국채같이 전환될 것이다. 지금 미국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정말로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피보팅을 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을 때도 당연히 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